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고생물학자들이 쥐라기 후기의 초대형 수장용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지구과학 교수 데이비드 마르틸 박사는 지난 1999년 BBC의 초대형 리오플레우로돈이 떠오르는 발견이었다며 쥐라기 바다에 정말 그물이 있었다 말했습니다. 수장용은 큰 머리와 짧은 목을 가진 플리오사우루스류와 작은 머리와 긴 목을 지닌 플래시오사우루스류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발견된 거대한 척추녀의 주인은 플리오사우루스류에 속했습니다. 공동저자인 메간 제이콥스는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초대형 척추 변해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를 토대로 추정한 녀석의 크기가 무려 9.8에서 14.4m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불확실할 수 있으며 고생물학도인 댄 폴크스는 녀석을 10에서 11m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척추는 옥스퍼드셔의 템스강 계곡 워렌 농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연대는 약 1억 5,200만 년 전 쥐라기 후기의 것이었습니다. 발견 지층은 키머리지 점토층으로 전형적인 쥐라기 후기의 수장용이었죠. 마르틸 교수와 연구진들은 해당 수장용에게 에빙던 온 템스 플리오사우루스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녀석의 자세한 생김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거대한 바다괴물은 옥스퍼드의 다른 플리오사우루스류와 함께 쥐라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을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 지구에는 괴수 영화에 나올 법한 생김새의 포식자가 살았습니다. 바로 원시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 노토사우루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억 4천만에서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에 살았던 녀석은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발견될 정도로 번성한 속입니다. 매우 성공했던 동물인 만큼 노토사우루스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 있습니다. 1834년에 명명된 모식종 미라빌리스를 시작으로 독일의 기간테우스, 중국의 장기 등이 추가로 명명되며 현재 12종이 유효한 상황이죠. 여담으로 노토사우루스는 그동안 알려졌던 파충류의 해부학적 구조와 달라 가짜 도마뱀이라는 학명을 얻었다 합니다. 노토사우루스는 보통 4m 정도의 크기를 보이는 포식자였으나 장기 및 기간테우스 등의 큰 종은 5에서 7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람 정도는 우습게 잡아먹을 수 있던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죠. 노토사우루스는 현대의 기강류와 유사한 생태학을 보였던 동물로 해양과 묻을 오가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녀석들은 물갈퀴가 있는 발과 지느러미가 달린 꼬리를 이용해 물속을 헤엄쳤으며 이들의 넓고 납작한 두개골은 물속에서의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꼬챙이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위아래로 가득하여 노토사우루스에게 물리면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끄럽고 재빠른 어류 및 두 종류 등의 먹이를 사냥하기 최적이었죠. 물론 녀석들이 물고기만 사냥했던 것은 아닌데요. 2014년 중국에서 노토사우루스가 지느러미로 해저를 쓸고 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국은 이들의 연안 바닥을 돌아다니며 어패류까지 사냥했음을 시사합니다. 노토사우루스를 포함한 노토사우루스과는 후대에 등장한 수장용과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습니다. 작은 머리와 긴 목, 지느러미가 달린 꼬리, 물갈퀴가 달린 발, 그리고 악어처럼 격지게 배열된 뾰족한 이빨 등 두 분류군은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게다가 당대의 최상위 포식자였다는 공통점까지 있지만 현재 노토사우루스와 수장용은 에우사우롭테리기아의 공통으로 속하는 자매군 정도에 가까운 관계로 여겨집니다. 또한 완전히 바다에 적응한 수장용과 달리 노토사우루스는 바다에서 육지로의 이동이 가능했고 사지를 이용해 바다표범처럼 땅 위를 움직였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라이아스기에 숨겨진 최상위 포식자 노토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악어와 수장용을 섞어놓은 듯한 외형의 이 무시무시한 동물의 화석은 아직도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트라이아스기 죽음의 바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남아 보여줍니다. 최대 20m, 100톤까지 자랄 수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오토두스 메갈로돈은 악상어목이라 불리는 그룹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류들은 체온과 수온이 비슷한 변온 동물인 반면 악상어목들은 신체 전체 혹은 일부의 온도를 수온보다 따뜻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UCLA 연구소의 학자들이 메갈로돈의 체온과 흡열 능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저널에 게재된 이 논문은 메갈로돈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엄청난 에너지가 결국 녀석을 멸종으로 몰고 갔다 말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포유류와 달리 메갈로돈이 포함된 악상어목은 근육에서 생성된 열을 저장합니다. 크기부터 생태까지 많은 증거들이 메갈로돈이 정온동물임을 암시했지만 체온을 조절하는 근육 등의 연조직 화석이 없어 이를 확신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진들이 사용한 방법은 연조직 화석 없이도 녀석의 흡열 여부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치화석을 통한 동위원소 분석법이었습니다. 메갈로돈 화석의 대다수는 이빨 화석으로 이는 탄소와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인외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뇌석을 구성하는 동위원소 분석은 메갈로돈이 살았던 환경부터 수온, 먹이 등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죠. UCLA 박사과정 학생이자 연구원인 랜디 플로레스는 치화석에 보존된 동위원소는 수백만 년 넘게 보존되는 체온계라며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치아의 형성 온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동물의 생전 체온을 알려준다 말합니다. 연구진들은 세계 각지에서 메갈로돈과 다른 상어의 이빨을 수집하고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조사했습니다. 통계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치아가 발견된 지역의 수온을 추정한 결과,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치아 형성 온도가 수온보다 높았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녀석은 정온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높은 체온을 가진 메갈로돈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차가운 수온을 버티며 전 세계의 대양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메갈로돈을 번성할 수 있게 한 이 능력이 녀석을 멸종으로 몰고 갔다 합니다. 메갈로돈이 멸종한 시기는 대략 360만 년 전, 즉 플리오세로 추정되는데, 이때는 지구 전역에 걸친 전반적인 냉각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급격한 생태계와 해수면의 변화는 엄청난 대사량을 자랑하는 메갈로돈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고, 녀석의 거대한 몸체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결국 멸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연구진들은 메갈로돈의 멸종을 연구하면 현재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해양 생태계의 대형 포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 8,200에서 3억 5,800만 년 전인 대본 기후기, 당시 지구의 바다에는 매우 특이한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단한 갑주로 목과 머리를 감싼 판피어였죠. 일부 판피어들은 튼튼한 신체와 거대한 크기를 바탕으로 대본기 해양 생태계의 지배적인 포식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둔클레오스테우스죠. 녀석 중 가장 유명하고 큰 종인 페럴리는 5에서 10m, 1에서 4톤으로 추정돼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판피어 중 하나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녀석의 이러한 크기는 매우 불확실한 추정에 의한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 러셀 앵겔만은 둔클레오스테우스의 알려진 골격들이 모두 머리와 흉부의 갑주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골어류인 상어와 마찬가지로 녀석들 역시 다른 신체가 화석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러셀은 둔클레오스테우스의 5에서 10m 추정치가 상어의 신체를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결과라 주장합니다. 그는 대신 녀석들이 속한 절경목들의 신체 비율을 면밀히 조사해 더 나은 비율을 찾고, 현생 어류 총 972종 3169개의 표본을 조사해 둔클레오스테우스의 수정된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녀석이 속한 절경목은 매우 짧고 깊은 원통형의 신체를 가지고 있어 판세어강이나 조기어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토대로 길이를 추정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다행히 녀석들은 안화에서 세계까지의 거리와 전체 몸 길이가 특정한 비율을 따른다는 점에서 그 길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구한 녀석의 크기는 예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합니다. 평균 크기의 둔클레오스테우스는 길이 3.1에서 3.5m, 체중 950에서 1200kg이었으며 한때 8m, 4톤으로 추정됐던 가장 큰 표본은 길이 4.1m, 체중 1500에서 1760kg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른 절경목도 크기가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로 녀석뿐만 아니라 티타니크티스 등도 훨씬 작아졌습니다. 러셀은 녀석은 물론 대본기의 그 어떤 판피어도 5m 이상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백상아리보다도 크고 강력한 대본기 바다 최강의 포식자에서 순식간에 둔클레오가 된 둔클레오스테우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예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을지언정 녀석은 여전히 가장 큰 판피어 중 하나이며 둔클레오스테우스를 상징하는 무기인 단두대의 입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